아까 살펴봤던 심장질환의 분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심근병증은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2.73%를 차지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는 57.4%였죠. 비교해보면 심근병증은 그 범위가 거의 2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얼마 전 상담하던 한 고객님이 이런 경우셨어요. 저는 보험료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비싼 만큼 보장도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보장도 거의 안 되는 내용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더 놀랬던 건 이 특약들 사실 설계사들은 자기 보험에 안 넣는다는 겁니다. 좋은 줄 알고 넣었지만 현실은 보장은 거의 없고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 설계사인 저도 가입하지 않는 특약 10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보험에도 숨어 있는지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첫 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대 여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3명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항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즉, 암이라는 질병은 걸릴 가능성도 높고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암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암 수술비 특약 많이들 가입하시죠? 암종에 상관없이 암 수술을 하면 일정 금액을 받는 특약인데요. 그런데 얘가 왜 문제일까요? 암 수술의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40세 남성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보장금액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요, 1회 지급되는 암 수술비는 월 12,590원, 매년 지급되는 암 수술비는 월 17,660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암 진단비 1,000만 원은 월 15,420원이고요. 즉 1회만 받는 암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약 20% 저렴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쓸 수 있는 확률입니다. 암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20%의 가격 차이는 모든 암 환자의 80%, 5명 중 4명이 암 수술을 해야만 진단비와 비슷한 확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암 환자 5명 중 4명이 암 수술을 할까요? 2021년 아산병원의 암 환자 통계를 보면요, 한 해 수술 건수는 22,839건입니다. 입원 환자 등 신규 등록 암 환자 등 이 숫자로는 모든 암 환자 중 80%가 수술을 한다고 보기엔 한참 부족하죠. 결국 암 수술비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진단만 받아도 나오는 암 진단비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진단받고 몇 년 뒤에 수술하면 어떡해요? 암 수술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수술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게 걱정이라면 암 수술비 대신 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1호종 수술비 특약이에요. 1호종 수술비는 암 수술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수술을 다 보장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개흉, 개복, 개두와 같이 큰 수술은 500에서 1,000만 원, 보험회사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고요. 몸을 열지 않는 비교적
작은 비관열 수술을 해도 100만 원이나 나옵니다. 보험료는 월 18,179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암 수술비보다 조금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암만 한정해서 받는 암 수술비보다 1호종 수술비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두 번째는 암 입원 1당입니다. 암 입원 1당은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당 정해진 돈을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암 직접치료 입원 1당, 또 하나는 암 요양병원 입원 1당입니다. 여기서 직접치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암 자체를 없애거나 암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암 수술, 그리고 말기 암 환자의 연명 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직접 치료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암을 없애거나 퍼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치료를 돕는 보조 치료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면역력 강화 치료, 암 치료 후 생긴 통증 완화, 불면증, 불안감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치료는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특약 이름에도 암 요양병원 입원 1당이라고 쓰는 거죠.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암 직접 치료로 하루 입원하면 10만 원 주는 보장이 월 1,190원. 이건 암 진단비 1,000만 원 보험료의 약 66% 수준이에요. 이 말은 암 입원 1당으로 진단비만큼 받으려면 하루 이틀 입원해서는 택도 없고 무려 60일을 입원해야 진단비와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암 입원 일수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짧은 갑상선 암은 2.1일, 길게 봐도 방광암이 15.7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5일에서 7일 사이에 태어나죠. 제 지인도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입원한 지 5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암이 재발해서 몇 번을 입원한다고 해도 60일, 70일을 채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원 일당으로 진단비만큼 받는 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은 하루 2만 원 보장이 보험료 572원이에요. 하루에 2만 원이라 조금 작지만 500원대면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보험료만 봤을 때는 넣고 싶은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따로 가입이 안 돼요. 이 특약을 넣으려면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이 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0원짜리 특약 하나 넣으려고 10,000원이 넘는 직접치료 입원 일당까지 같이 가입해야 하는 거죠.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그 금액만큼 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걸 추천합니다. 입원 일당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진단비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세 번째는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암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이죠. 이 중 뇌질환을 좀 나눠서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전체 뇌질환 중 8.4%밖에 안 됩니다. 반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57.5%,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 34.1%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모두 보장해주는 특약이 바로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뇌혈관 진단비는 월 12,490원, 뇌출혈 진단비는 월 1,990원입니다. 보기엔 뇌출혈이 훨씬 싸 보이죠? 그런데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 8.4%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 비율로 따지면 15.9% 수준이에요. 즉 뇌출혈이 올 확률이 낮은데 보험료는 확률 대비 거의 2배나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는 보통 그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뇌혈관 진단비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보험료는 조금 더 아끼면서 보장 금액은 좀 더 키우고 싶다면 뇌혈관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특약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큰 비용을 대비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네 번째는 뇌전증 진단비입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에 순간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발작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잠깐씩 달라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병이 바로 뇌전증입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병력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면 혹시 나도 대비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전증의 진단 코드는 두 가지인데요. G40 뇌전증과 G41 뇌전증 지속 상태입니다. 2022년 한 해 발병률을 보면 15만 7,737명으로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약 12.6%에 해당되는데요.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문제는 역시 보험료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과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보험료 비율이 약 30.5%나 됩니다. 그런데 발병률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 12.6% 수준이죠. 실제 발병 확률에 비해 보험료가 거의 2배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뇌전증 환자의 70에서 80%는 항경련제 약물 치료만 해도 치료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약물 치료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환자 중 약 30% 정도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수술은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질병 수술비 같은 다른 특약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뇌전증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은 다른 특약으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다섯 번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심장에는 피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죠. 심장 근육이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환자 3명 중 1명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5에서 10%나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왜 굳이 이것까지 가입할 필요 없다고 할까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1,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2,460원이에요. 겉으로 보면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슷하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예요. 이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함께 보장해 주는데요. 보험료는 1,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5,310원이라서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약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진단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불과해요. 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커버하는 보장의 범위는 57.44%를 차지하고요. 즉 실제 발병률로 따져보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비는 보험료 확률 대비 훨씬 비싼 셈이죠.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주로 두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 두 번째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술이에요. 이 중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은 이미 수술특약에서 보장이 되고 혈전용해술도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 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발병 확률과 보장 범위를 함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더 든든합니다.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장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여섯 번째는 심근병증 진단비입니다. 심근병증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질병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종류로는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 등이 있어요. 보험에서 분류하는 진단 코드로는 I42와 I43에 해당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심장질환의 분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심근병증은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2.73%를 차지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는 57.4%였죠. 비교해보면 심근병증은 그 범위가 거의 2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입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7번째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이 특약은 이름만 봤을 때 중증질환이면 보험금 많이 주나 보다 하고 솔깃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부위냐에 따라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중증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약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0에서 95%까지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 항목은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내가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100% 내가 내야 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에서 말하는 산정특례 진단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진단비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만 나오면 바로 나오는 진단비와도 조금 다릅니다.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했을 때 매년 나온다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약관상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약관상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기준을 보면요, 약관상에서 정한 상병 코드에 해당되고 약관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건 사실상 진단비라고 하기보다는 심뇌혈관질환 수술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수술비와 다른 점이라면 혈전 용해술이 포함된다는 점이죠. 그럼 심뇌혈관질환 수술비와 혈전 용해 치료비를 합친 보험료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와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장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는 각각 8,560원, 15,050원입니다. 합치면 23,610원이죠. 그런데 심뇌혈관질환 수술비에 혈전 용해 치료비를 더하면 8,980원으로 절반도 안 합니다. 물론 산정특례 진단비가 세부적으로 보면 범위가 조금 더 넓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험료를 2배나 더 낼 만큼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비랑 수술비 특약만 잘 조합해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8번째는 1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1호종 수술비라는 특약인데요. 수술하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5종으로 나눠서 작은 수술이면 적게, 큰 수술이면 크게 보장해주는 수술비예요. 1호종 수술비는 이 하나의 특약으로 웬만한 수술은 대부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17종 수술비 특약이 출시됐어요. 그리고 18종, 19종 수술비까지 나왔는데요. 현재는 19종 수술비는 판매가 중단되어 18종 수술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숫자가 높아져서 더 좋아졌나 봐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8종 수술비는 ADRG 수술코드 기준으로 총 531개의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600개가 넘는 수술을 보장하는 1호종 수술에 비해 수술 범위는 좁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이라도 지급하는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백내장이나 용종 제거 같은 작은 수술은 1호종 수술비가 더 크게 보장받고요. 반대로 위절제 수술이나 심장 이식처럼 큰 수술은 18종 수술비가 더 크게 보장해줍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18종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큰 수술을 더 크게 보장받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이 특약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8종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수술들이 급여로 가능하지만 비급여 수술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만약 정말 필요한 수술인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되니까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9번째는 창상봉합 치료비 특약입니다. 창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봉합 수술을 하게 되면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봉합 수술이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되려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바로 근봉합술이나 변연절제술이 있어야 해요. 근봉합술은 상처가 근육까지 닿았을 때 하는 봉합수술이고 변연절제술은 봉합하기 전에 더러운 상처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단순 봉합으로 분류돼서 상해 수술비에서는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창상봉합 치료비 특약인데요. 근봉합이나 변연절제술이 없어도 보험금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 크기에 따라 보험금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나 목 같은 안면 경부 부위는 3cm 이상, 그 외 부위는 5cm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보다 작으면요, 아쉽지만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순 봉합사고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료를 보면요, 같은 보장 금액 기준으로 상해 수술비의 76% 수준이에요. 그런데 창상 봉합처럼 범위가 좁은 보장치고는 솔직히 비싼 편이죠. 간단한 상처 꿰매는 건 병원비가 크게 안 들고 큰 수술은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하니까 같은 걸 또 가입하는 건 아까운 일이에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마지막 10번째는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내가 살아서 받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이죠. 저도 혼자 살 때는 사망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사망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대부분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는데요. 사망보험은 크게 질병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도 있습니다. 바로 자살이나 실종 같은 경우죠. 이 모든 사망을 포함하는 게 일반 사망인데요. 이건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비교해보면요,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80세 만기보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80세 만기가 더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사망의 보장 범위가 더 좁은데도 가격은 더 비싼 거죠.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은 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2017년도까지 몇몇 손해보험사는 다른 특약을 넣을 때 질병사망이 자동으로 같이 따라오는 구조였어요. 이걸 보험
보험 용어로 연계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트로 묶어서 가입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엔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딸려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일부러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상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10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요. 특약 하나에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20년 동안 무려 2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특약들 조금만 줄여도 전체 보험료에서 정말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여러분 보험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특약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입해준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당 설계사와 연락이 어려우시다면요, 그럴 땐 친절한 연지 씨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더 알찬 보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공유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3당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